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바르나이스트 연구소 오주연입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진행한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효과 분석의 목적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로 독거 어르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이후 심리적 안정감이나 태도 변화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SK텔레콤, 사회적 기업 행복커넥트, 그리고 지자체가 협업하여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은 ICT 인프라를 제공하고요. ICT 케어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행복커넥트가 ICT 케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커넥트의 ICT 케어 매니저는 독거 어르신 가구에 방문하여 인터넷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층으로 구성된 ICT 케어 매니저의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기기 인프라뿐만 아니라 콘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음원 서비스가 있고 건강톡톡이나 두뇌톡톡 등과 같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또한 SOS 기능이 있는데요. 위급 상황 시 어르신이 아리아 살려줘 SOS 등을 외치면 주간에는 ICT 케어센터, 야간에는 ADT 캡스에게 연동이 되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효과 분석을 맡았는데요. 효과 분석의 목적은 첫째, 독거 어르신의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보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독거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갖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령층으로 구성된 ICT 케어 매니저는 독거 어르신 가구에 방문하여 인터넷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하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 어르신 생활에 대한 1차 의견 조사가 진행됩니다. 1차 조사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는 올해 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효과 분석에 포함된 어르신들은 최소 40일 이상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와 2차 조사에 모두 응답하신 670명이 분석 대상이었고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였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가량 높은 분포를 차지했고요. 학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35.7%, 무학이 21.5%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이 높은 만큼 어르신들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겪고 있었는데요. 96.8%가 만성질환이 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과 연락한다고 응답하신 분이 77.4%이고 월 평균 가족 연락수는 12회입니다. 그러나 명절에만 연락한다, 두세 달에 한 번 연락한다 등 개인 간의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수를 여쭤본 결과 평균은 3명이었고 역시 개인 간의 편차가 높았고요. 일주일 평균 외출 빈도는 5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관이나 교회 등에 매일 외출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병원 외에는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있어 역시 개인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소유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51.5%였고요. 컴퓨터만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1.4%였습니다. 둘 다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 주신 분들은 8.6%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모두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비율 또한 38.5%로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용 빈도를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73.6%가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21.9%가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는 ICT 케어 매니저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을 독려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이런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제공됐는데요. 플로라는 음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 복수 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음악 감상을 하신다는 분들이 95.1%, 뉴스나 날씨 등 정보 검색을 하신다는 분도 83.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4.4%가 감성 대화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즉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르신들의 말벗 기능을 하고 있음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이 유용하느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90.3%가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편 이용하기 쉽냐라는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88.3%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분석을 효과적으로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 당일에 1차 조사에 응답한 60세 이상 327명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행복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행복감은 사전에 12.6에서 13.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복감은 삶의 만족감, 긍정정서, 부정정서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된 계산된 점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정서가 향상되었고 부정정서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고독감은 5% 유의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디지털 소외 그룹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룹 역시 행복감이 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감, 긍정정서가 향상되었습니다. 한편 부정정서는 감소하였고 고독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그룹에 대해서 디지털 기기 활용 변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활용 변화를 살펴보시면 사용 전에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사용 전에는 정보 검색, 음악 감상은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들어간 이후에는 상당수 중 정보 검색과 음악 감상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태도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물음이 3.3에서 3.9로 대폭 향상되었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안하다, 디지털 기기가 고장날까봐 두렵다라는 질문에는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즉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나는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4가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 격차의 해소입니다. 즉,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인터넷과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께 ICT 케어 매니저를 통해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역량과 활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요약하면 행복감이 증가하였고 고독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층을 ICT 케어 매니저로 고용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했고 노노 케어로서 어르신들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이와 같은 효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인프라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맞춤형 콘텐츠, 그리고 ICT 케어 매니저라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ICT 케어 센터, 즉 지원 시스템이 함께 협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